안녕하세요. 재테크건설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주로 공급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투자나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산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전에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사업 개시 후 임대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입주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든 임대든 개별 입지는 당연히 가능하고 국가산업단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자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분들 중에 70%가 실제로 투자자입니다. 30%만 실입주자인 것이죠. 그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책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양받으셨겠죠.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에 공급되기도 하고 개별 입지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산업단지는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개별 입지는 산업단지 이외의 부지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승인받아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별 입지에는 공단이 없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입주 제한도 유해업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는 구로공단처럼 예전에는 공단 이름을 썼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해서 산업단지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실입주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입주든 투자 목적이든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부지에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입주 가능 업종이 있고 불가능 업종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전국에 1246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각자 이름 따라 기능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첨단 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대규모 항만이나 도시건설 및 교통망이 잘 갖춰지게 됩니다. 지정에 관해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는 구로와 가산 디지털단지의 쥐밸리,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평과 두안 국가산업단지, 남동 인더스트리파크,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등 각 지자체별로 분포해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인기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주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관련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효과도 높습니다. 즉 사업에 유리한 환경인 것이죠. 단 산업관리공단에서 입주 심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와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일반 산업단지는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은 지역 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 도시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의 기술 및 특화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고덕 일산 산업단지, 평택 일반 산업단지, 포승이 일반 산업단지, 남춘천 일반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이나 문화산업, 정보통신업, 그리고 그 외에도 첨단산업의 육성이나 개발 촉진 등을 위해서 도시 지역 내에 지정된 소규모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이름에서 보듯 첨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듯이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규제를 받는 편입니다. 또 업종 규제도 정부에서 지정한 업종기업과 그 연관기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라 인천 하이테크파크, 부산 센텀 첨단산업단지, 동탄 도시 첨단산업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 첨단산업단지, 충북 음성 혁신도시 도시 첨단산업단지, 순천 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30여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공단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치하거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도시에 집중된 경제를 탈피해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개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를 끼고 같이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 관련 기업만 입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환경심사가 엄격하고 농어촌 주민에 대한 취업 혜택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롭습니다. 농공단지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문단지, 지역특산화단지, 일반단지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기회가 있다면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농공단지, 옥포농공단지와 춘천의 퇴계농공단지, 거두농공단지, 함안의 군북농공단지하고 금왕농공단지, 보은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입니다. 2020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서 첨단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진보한 산업단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창원 국가산업단지, 반을 시화 국가산업단지, 남동 국가산업단지, 광주 첨단 국가산업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성서 일반산업단지, 군산 국가산업단지, 명진 녹산산업단지, 미포구 각산산업단지 등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1200개가 넘는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고 수많은 기업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동종업종 간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활발히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성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새로이 개발을 진행해서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입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든 분양이든 계약을 하고서 공단에 입주계약 신청을 하고 입주 자격 및 업종 검토를 하는 입주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 계약 체결을 합니다. 입주 계약이 체결되면 공장 등록 절차를 가집니다. 이때 제조업은 공장 등록 완료 신고서를, 비제조업은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지 확인 심사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서류 검토가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는 언제 나온다는 고지가 없고 생각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매매를 할 때는 공단에 처분 신고를 하게 되고 임대를 놓을 경우도 임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산업단지의 종류와 입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산업단지라는 점, 그리고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현장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현장은 미리 알아보시고 현장을 꼭 답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